계획 준비 완료. 마이크 온 스탠바이. 방송 시작 20초 전입니다. 삼차선 탈출쇼. 아가씨 올해 잘 될 거야. 딸이 셋이나 되는 논산거북이 전영실 기자에게 입이 떡 벌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충남 예산 5일장에서 일어난 황당한 사건의 전말, 금주의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대전의 한 식당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던 한 남자가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음식 맛이 너무 좋아 기절한 걸까요? 그 이유를 거북이 사건 수첩에서 밝혀봅니다. 내가 바로 대한민국 과학수사계의 브레인이다 라고 자부하던 대전거북이 박성수 기자가 제작진의 미션을 받고 걷고 또 걷기를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그를 걷게 만든 이유, 금주의 뉴스에서 파헤쳐봅니다. 채널 고정, 거북이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대충 400만의 이야기 거북이 뉴스입니다. 오늘도 느리지만 열심히 달리는 거북이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금주의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논산 거북이 전영실 기자가 준비하셨다고요? 네, 저 오늘 어때요? 눈이 촉촉하니 좋아요. 처음 시작 그게 뭐야? 원래도 예뻤지만 그쵸. 제가 이곳을 다녀온 뒤로 얼굴도 예뻐지고 얼굴보다 마음이 더 훈훈해지는 그런 곳을 다녀왔습니다. 아, 네. 이름하여 느릿느릿 오일장 기행. 예쁜 영실이와 함께 산토 구경 떠나보실까요? 없는 게 없는 곳, 사람들이 모여들고 정이 모여드는 곳. 영실이가 좋아하는 먹거리 천국. 닷새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예산 5일장에 남아 있는데요. 사람 냄새 그득한 장터 구경, 저랑 함께 가보실까요? 시장에 가면 사람 냄새나고 시장에 가면 삶의 애환 있고 시장에 가면 인정이 넘쳐 재밌는 시장 구경 시장에 가면 채소도 있고 시장에 가면 생선도 있고 시장에 가면 우리가 있어요. 재밌는 시장 구경. 와, 맛있겠다. 감독님, 제가 좋아하는 먹거리 천국이에요. 얼른 와보세요. 와, 꽈배기 맛있겠다. 역시 제 코가 개코입니다. 어디서 맛있는 냄새 나간다 했더니 바로 꽈배기가 여기 있습니다. 사장님, 저희 꽈배기 2개만 주세요. 2개요? 네. 바로 먹는 건 정말 너무 맛있어요. 아, 설탕 솔솔. 잔뜩 묻혀 먹어요. 맛있어. 아이고, 쫄깃해라. 절반을 먹네 한 방에. 역시 시작은 먹방이에요. 좀 뭐예요? 이제 꽈배기 꽈배기 만드는 만들기 거잖아요. 저 옛날. 와, 이거 만드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40년 넘었어요. 진짜요? 네. 와, 와우. 이야, 아주 그냥 만드시는데 손이 안 보이네, 아주. 그럼 40년 동안 이렇게 하시면서 힘들었던 점 같은 건 없으세요? 자리, 음. 네, 자리 갖고도 많이 실갱이하고 아, 그래요. 이게 진짜 그런 점이 어려워요. 집 없는 네. 서름, 자리 없는 서름. 특별히 좀 이거 하시면서 가장 보람됐을 때는 또 언제예요? 보람되는 건 이제 일 끝나고 나서 돈을 쉴 때, 그때 보람 있지. 그럼 이렇게 지금 후배는 키우고 계신지? 예, 네, 지금 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저를 후배로 한번 키워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 더할 나이가 없지. 좋지. 네. 저한테 그럼 오늘 한번 기술을 한번 좀 전수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좀 배워볼게요. 네. 해서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해서 끊어지는데 저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참 보기에는 쉬운데 이게 아주 이게 몸을 흔들어야 되네요. 저절로 춤이 춰지는데요. 네. 흔드는 것만 잘 흔들어요. 알지 못하면서 흔들고. 순식간에 만들어진 와 40년이니까. 도전! 이렇게 돌리다가 왜 안 빠져? 실패. 저는 안 되겠어요. 저는 그냥 가서 봉사시켰습니다. 네.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 손잡고 이렇게 시장에 와서 호떡도 사 먹고 어묵도 사 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맛있는 먹거리들을 많이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그런 옛 추억들을 생각해서 오늘 하루도 더 배부른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추억으로 배가 든든합니다. 근데 진짜 많이도 드신 거잖아요. 네. 유후! 역시 장터는 이렇게 뿌하게 울려야 돼요. 여기 보니까 아주 옛날 음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으네요. 요즘 대세 김양도 있네요. 안녕하세요. 거북이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예. 사장님 여기 장터 나오신 지는 몇 년 되셨어요? 40년 되시오. 40년 되셨어요? 네. 오, 그럼 뭐 이쪽 역사는 꽉 깨뚫고 계시겠네. 꽉 깨뜨는 게 아니라 쬐그 말이오. 아, 그리고 사장님은 40년 동안 여기서 장사하시면서 네. 어떤 때가 가장 재미있으세요? 여 오시는 손님들 사주를 공짜로 봐주고. 아, 진짜요? 그러면 아, 그럼 어떻게 특별히 오늘 제 사주를 좀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요? 뭐 아가씨 사주도 엄청 좋죠. 아, 진짜요? 아이, 그럼요. 아가씨예요? 저 딸 셋인데. 여기 이영원이 있네요. 예전에 저희 시아버지가 계실 때 장날만 되면 꼭 장에 가셔가지고 이발도 하시고 염색도 가지고 오셨거든요. 안에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요? 아, 요즘엔 진짜 보기 쉽지 안녕하세요. 않은 것들이 많이 있네요. 이발하시게요? 아, 일로 앉으세요, 여기. 아, 저 지금도 머리 짧은데 여기서 더 자르면 군대 가야 돼요. 이발은 아니고요. 예. 여기 아주 오래된 이영원이 있다 그래서 찾아와 봤는데 여기 맞죠? 예. 얼마나 되셨어요? 전체 읍내에서 한 건 52년 했어요. 아, 오래 하셨구나. 예. 대를 이어서 오신 손님도 계신가요? 그렇죠.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3대에 걸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발관이 무슨 영업장소라는 것보다는 이 동네 사랑방처럼 모든 것의 중간 지대로 역할도 해주고 그렇게 남고 싶어요, 이발소가. 네. 아유, 진짜. 예산장 하면 진짜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장터 구경 다 끝난 다음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꼭 숨겨놨거든요. 궁금하시죠? 짜잔! 감독님 뭐해요? 빨리 와요. 역시 장날은 국밥이 최고죠. 보이시죠? 이 선지와 우거지의 만남. 색깔 죽이죠? 맛은 더 죽여요. 감독님 저 누구 닮지 않았어요? 예산 오시면 국밥을 드셔야지요. 백종원이에요. 국밥을 맛있게 드시려면요, 일단 얼큰하게 고춧가루 좀 뿌리고 새콤한 깍두기를 국물처럼 같이 밥을 통째로 딱 말아주세요. 아, 군침돌아. 육수의 담백한 맛이 어우러져서 고기와 깍두기 같이 먹어볼게요. 아, 얼마나 좋아요. 잘 먹었다. 배도 든든하고
마음도 든든하고 장터에 나오면 헛헛했던 속이 꽉 채워지는 기분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정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고 오늘 저녁 밥상에 올라가 맛있는 먹거리도 살 수 있는 오면 기분 좋아지는 곳 예산 5일 장터에서 전영실이었습니다. 다음 장은 어디로 갈래나? 벌써 기대하고 있어. 아니, 하여튼 뭐 수고를 하셨는데 좋다. 근데 뭐 꽈배기 먹고 국밥 먹고 5일장인데 무슨 물건을 하나도 안 사고 그냥 먹으라만 다니는 거지. 이게 기행이 아니고 먹방이네요, 먹방. 장터는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 아유, 근데 물건도 맞아. 좀 사고 그래야지. 저 끝나고 사왔죠. 시장은 사실 먹는 재미잖아요. 맞아요. 예, 도넛, 꽈배기 아까 나온 거, 네. 순대, 떡볶이 이런 것들이 근데 그득그득했잖아요. 엄마 손잡고 가가지고 맞아요. 보면서 먹으면서 맞아요. 네, 네, 네. 그런 게 5일장이 재밌는 네. 거예요. 맞아요. 네. 이렇게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입을 거, 쓸 거, 아까 보셨듯이 뭐 농기구까지 다 있잖아요. 이런 옛 정치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5일장이었고요. 오래간만에 저도 가봤는데 여전히 활기 넘치고 정이 넘치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네. 저도 어릴 적에 이제 어머니 손잡고 5일장은 꼭 갔었거든요. 거기 가면은 이제 이웃 동네 사람들도 만나고 그 모든 이제 소식이 다 전해줘요. 다 오죠. 누구네 집이 결혼했더라, 쌍둥이를 낳았더라. 요즘에 그 LTE다, 5G다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옛날 그 시장 같은 5일장 같은 동네 그 정보 통이었죠. 거기. 그렇지. 그게 그거보다 더 빨라. 그렇죠. 그 5일장 기다리는 그 재미가 또 다른 게 뭐냐면은 묵, 지루떡, 국수 이거 3종 세트를 해도 요즘 시세로 따지더라도 3,000원이면 된단 말이에요. 세 가지를 그래 그 시절에 액수는 500원 가지고 세 가지 다 먹어야 되니까 그거 보면 한 개 든든하고 그 주변에 그 약장수들 와가지고 막 아, 맞아요. 그래, 약장수 있고 뻥튀기 있고. 거의 쇼를 하잖아. 쇼를. 약장수는 거의 종합 예술이었어요. 그 약장수보다 5일장 간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 명절 전에 네. 엄마가 추석빔, 뭐 설빔 이런 것도 사실 무슨 백화점 그런 데 있었나요? 맞아요. 다 장에 가서. 그쵸. 장난만 기다린 거예요. 예. 그 옷도 딱 가서 학교 가서 자랑. 잠도 못 주무시고. 그래요. 운동화 같은 거. 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 5일장이 어찌 보면 우리들 다 키워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맞아요. 들기도 해요. 5일장에서 먹고 입고 뭐 쓰고 다 그렇죠.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5일장 기행을 준비를 했다는 거 네. 아니에요? 아, 그런 게 말이야. 근데 진짜 나는 언제 보내주는 거야? 아, 그럼. 아우, 경쟁이 치열하고만요. 나도 가고 싶은데. 나도 가고 싶다. 내 그 속셈을 알지. 두 분이 같이 가시면은 시장 거덜나. 속셈을 알아. 아유. 보면은 이 먹방의 양대 산맥이야. 이 최연수, 전영실. 지지 않을 거야. 지지 않을 거야. 그럼 다음에 진짜 나가요. 그리고 전영실 기자가 여기 앉아서 진행하죠. 하여튼 전영실 기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훈훈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거북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를 거북이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거북이 사건 수첩. 연출, 불각, 날 것 그대로의 영상, 그리고 그날의 사건 뒤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사이다처럼 전해드립니다. 거북이 사건 수첩 첫 번째 현장입니다. 지금 뭐 식사 중이신데? 물 드시는? 왜 그래? 쓰러지셨어요. 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니, 음식 잘 드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물을 이렇게 드시다가 어. 와 혹시 뭐 지병이 그렇게 뇌경색이나 뭐 이런 거 아니야? 쓰러진 일기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요. 그 돌연 음식을 먹다 쓰러진 한 남자. 한시라도 빠른 응급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과연 남자는 위급한 상황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떡해. 빨개지잖아요. 종어머니 발견하고 앞에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종업원이 먼저 뛰어나. 앞에 있는 사람들 좀 당황해가지고. 아, 그래, 가만히 있는. 순간적인 일이니까 소방관이 소방관들이 옆에 급대원 아니에요? 근데 옆에 있어 나 마치 와. 아니 소방관은 이제 밥 먹으러 왔었네. 그랬나 봐요.
야, 아니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네. 어떻게 준비된 것처럼 이렇게 소방관 두 분이 그렇게 옆에 응급처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공을 돕기 위해서 옆에 준비하고 있다가 탁 나타나는 것처럼. 홍보 영상 아니에요? 홍보 네. 영상? 네. 우연의 야. 일치가. 네, 우리도 그 음식을 먹다가 그 잘못 삼키면 어. 그 목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분은 그 숨도 쉬지 못하고 쓰러진 상황까지 온 건데요. 정말 운명처럼 그 소방관이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야 운이 진짜 좋으시다. 천만다행. 그럼 여기서 사건 수첩 돌발 퀴즈. 소방관이 이 남성에게 취한 응급 조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최현수, 네. 입을 벌려 손가락을 목구멍 안에 넣어서 음식물을 잡아 뺀다. 에이. 사실 제가 의용소방대잖아요. 네. 그래서 맞다, 이 상황을 맞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아는데요. 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네. 잘 보세요. 아, 입냄새. 뭐 하는 거야? 양치질 이거 좀. 뭐라는 거야? 사오정 아니에요? 힌트 아주 좋았어요. 야. 힌트 정말 좋았고 그 정답은 60초 후에 공개하면 에이, 늦으니까. 뭐야? 60초 후에. 공개하면 늦으니까 아, 그 그렇지. 신속한 응급 조치를 보여준 홍승의 소방이에게 한번 들어보시죠.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인근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식사하는 도중에 갑자기 쿵하는 소리를 듣고 먼저 달려갔습니다. 저희 구급대는 완전 기도 폐쇄라 생각되어 복부 밀어내기를 실시하였습니다. 기도 폐쇄는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발생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인리법을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시범 보이겠습니다. 가시죠. 기침과 발성이 약해지거나 완전 기도 폐쇄의 증상이 보인다면 환자분 뒤로 하인리법을 하러 위치를 해야 됩니다. 환자 다리 사이에 구조자 다리를 한쪽을 넣고 나머지 한쪽은 몸을 지지합니다. 배꼽, 중간 사이에 압박점을 잡고 주먹진 손을 엄지손가락이 환자 쪽으로 향할 수 있게 나머지 손은 주먹진 손을 감싸서 후 상방 쪽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하인리법 응급처치를 많은 분들이 숙지하셨으면 좋겠고 당하지 마시고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 막혔을 때 실시하는 응급 처치는 심폐소생술하고는 좀 다른 것 같네요. 네, 다르죠. 오, 네. 다르구나. 그 지난해 119 구급차를 이용한 기도 폐쇄 응급 환자가 무려 2,9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식사 중에 갑자기 기도가 막히는 일이 그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네. 건데요. 그 기도 폐쇄 환자에게 실시하는 하임리히법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진짜 나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들면은 입이 점점 말라요. 이게 마르고 또 떡 먹거나 밥 먹거나 하다 씹다 보면은 잘 막혀요. 딱 막혀서 내 옆에 누가 없으면 어떡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당황하지 말고 네. 그 혼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야, 네, 있습니다. 그걸 알려주세요. 그래, 그걸 알려줘야 돼. 네, 명치하고 배꼽 사이 그 중간 부분을 그 의자나 책상 같은 그 모서리에다 대고 강하게 이제 압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혼자서도 네네. 팍 눌러야 되는 게 천천히 세게 탁 눌러주셔야 나올 돼요. 때까지 세게 탁. 네네. 약간 좀 콱콱콱 해야 네네. 되겠죠. 여기 딱 강하게 코를 눌러줘야 이렇게 위를 쳐줘야 순간 확. 네. 어르신들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특히 어린 애기들은 맞아요. 애기들 막 무조건 이제 입으로 하잖아요. 그 맞습니다. 그 이물질에 의한 그 기도 폐쇄는 주로 그 9세 이전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어린이의 경우 성인들과 같은 방법을 하면 됩니다. 9세 네. 이하 어린이 경우에는. 그런데 1세 이하 영아의 경우는 하임리법이 좀 다릅니다. 달라요? 네, 다른데. 너무 애기라.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손은 이렇게 목, 턱 부위를 잡고 다른 한 손은 이렇게 뒷목을 잡은 다음에 양 다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벌어지도록 한 다음에 이 머리가 밑으로 향하게 해가지고서는 이 손날을 향해서 강하게 한 5회 정도. 거기 셋, 넷, 다섯. 400이 뒤집어가지고 반대로 자세 바꿔서. 뒤집어가지고 자세를 바꾼 다음에 요 손가락 2개 있잖아요. 네. 손가락 2개를 가지고서는 요 양 가슴 사이 중앙에서 약간 밑에 4cm 정도 내려간 부위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또 5회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영아가 이제 목에 걸린 이물질이 뱉어낸다든가 아니면은 소방관이 올 때까지 이걸 무한 반복하셔야 됩니다. 네. 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생명을 구한다는데 꼭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임리히법을 숙지한다면 당신도 누군가의 히어로가 될 수 있습니다. 히어로. 네. 두 번째 사건 현장으로 출동. 골목길이야? 우리 가정집? 저기 농가. 논산 가는 농가. 길에 있는 방동.
논산 가는 길이. 집에 들어오네요. 집 주인이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할머니가 또 가족 아들하고 예. 치시고 이제 아버지 아들 같은. 그냥 일 잘 그냥- 끝내고 이제 두 분이 들어가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아들하고 엄마하고 그냥 일 끝내고 금방 또 들어가는 칭찬을 거 해줬더니 저렇게 또 날로 먹으려고. 저는 냄새가 나는데요. 냄새. 뭐야? 네.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셔가지고 집을 못 찾아서 집을 안내해드린 거 아닐까요? 따로 따로 떨어져 가셨는데요? 오셔서. 아, 그 전영실 기자, 그 정답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있고. 네네네. 당연히 그 추측하기가 어려울 만한 일이긴 합니다. 그 평화로워 보이는 집안,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 그냥 그러게. 한가로워 보이는 농가인데. 그 일 끝나고 들어오시고.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 같아요. 뒤에 할머니 들어오고. 뭐야? 도둑이야. 그냥 나가는데? 할머니는? 이분이 진짜 주인이셔. 할머니 이렇게 들어오셨구나. 아이고. 그러니까 약간 시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두 네. 분이. 역시 사건 수첩은 끝까지 봐야 돼. 반전이 있어요. 신기한 게 집안에 이렇게 CCTV가 있다는 게 되게 그러니까. 신기한 것 네. 같아요. 아마 농촌에. 이 할머니는 예전에도 도둑이 많이 들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어르신 댁에서는 여러 번 그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여러 번? 네네. 경험이 어, 있으시구나. 그렇다 보니까 꼭 잡고야 말겠다 하고 그 무려 7대의 CCTV를 설치를 했던 거죠, 집안에요. 가정집이 7대 아까 전에 맞아. 좀 여러 장소가 다 보이더라고요. 네, 찍혔었어요. 아까 그 CCTV 보니까 도둑이 나갈 때 손에 아무것도 안 들었던데. 네, 그렇습니다. 범인은 그날 이곳에선 아무것도 훔쳐가지 못했는데요. 다음 날 또 다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과연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당시 현장에 나간 경찰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곳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대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르신이 밭에 일을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방충망이 열려 있고 수상한 것을 느껴서 아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집에 와서 CCTV를 확인해 보니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다음 날에도 바로 인근에서 현금 150만 원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CCTV 등을 확인해 보니 바로 같은 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농번기에 이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나가시기 전에 문단속을 꼭 잘 하셔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심에는 CCTV 설치가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도심만 조금 벗어나면 CCTV 찾기 쉽지 않은데.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도 마을 들어오는 입구에만 CCTV가 있고요. 네. 마을 안에는 CCTV가 하나도 없어요. 안에는 없다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문을 열어놓고 다니시거든. 맞아요. 네, 시골은 다 그렇게 다니고. 다 열어놓고 다니지. 그러니까. 네, 그 바로 그겁니다. 이제 그 범인은 그날 그 점을 노렸는데요. 그 이런 시골 분들의 특성을 이용해서 절도를 당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농산물이라든가 이제 축산물 같이 이제 도난당하는 사건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상하다. 가을철에 그러니까. 꽃 같은 거 말려놓고 나면 그런 거 희한하게 다 와가지고 다 훔쳐가요. 못됐어. 그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대문 활짝 열어놓고 다니고 그러니까요. 저런 거 걱정을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 제가 그 거북이 뉴스 시청자 여러분께만 빈집 털이범의 그 표적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 그 귀중품이나 현금을 도둑이 들어와도 찾을 수 없는 곳, 정말 의외의 곳이다라는 곳에 이제 보관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의외의 곳에다 숨겨놓으시고 내가 못 찾아. 내가 못 찾아요. 내가 분명히 어디다 숨겨놨는데 내가 못 아니, 찾는다니까. 어디다 놨는지 내가 그래서 그 비상금을 숨겨놓고 못 찾는데 나하고 똑같네. 나도 내가 그래서 마찬가지. 비상금이 없어요. 아유, 세상에. 그걸 와이프한테 얘기를 못하고 그냥 아니 마누라가 혹시 쓰는 어딘가에 찾아보세요. 금모아가 있답니다. 아니 근데 조금 허술한 것 같아요. 뭐 다른 방법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둑이 들었다. 그럴 때 현장을 이제 변형시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때는 제가 또 출동을 해요. 그렇죠. 수사경찰. 지문 네, 그렇죠. 일단은 그 범인이 그 들어온 입구, 출입문이라든가 창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피해자들이 이렇게 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두시고서 그대로 둬야 돼요? 경찰에 신고한 다음에 저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과학수사요원을요. 그래도 불안하다 싶으면 그 딱 입구에 두는 입구에 한 대만 한 대 있나요? 정도는 네. 이렇게 한 설치하는 게 대는 좀 네, 방법일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지.
너무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하면 그런 방법으로 좀 위안을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할 것 같은데 기본이 되는 맞아요. 예, 문단속부터 좀 철저히 하시는 것만큼 좋은 예방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네, 맞습니다. 빈지 걱정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거북이 사건 수첩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여섯 번호 끝! 충남교육감 김지철입니다. 황정한 기자에 이어 죽긴 주제로 나왔는데요. 오늘은 학생들과 함께하게 되는데요. 운동도 하고 환경도 생각하는 죽긴 다 함께 참여할까요? 옆에서 물어봐 넌 무슨 일이냐 왜 정신 나간 듯이 노래를 부르냐 이유는 묻지마. 자, 여기서 돌발 퀴즈 도전 죽빙벨. 저! 네, 정답입니다. 뭔데요? 살짝 맞췄나요? 아니에요? 오 아니에요? 자, X 정답입니다. 와, 다 맞췄다. 오늘 문제 다 맞힌 기념으로 아이스크림 무제한으로 쏜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요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죽깅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거리의 쓰레기가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함께하긴 금주의 뉴스 다음 소식은 어떤 게 또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번 소식은 대전 거북이 박성수 기자가 특별한 곳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옛날 풍경과 그 사람들 그리고 잊지 못할 추억들이 다시 생각날 겁니다. 궁금하시죠? 네. 화면으로 한번 직접 만나보시죠. 어머. 영화 같다. 오늘 제가 드디어 거북이 뉴스다운 거북이 뉴스스러운 그런 곳을 찾아왔습니다. 시간도 풍경도 정말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천천히 가는 그런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즐기기에 좀 적당한 여행인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감독님, 저 이래봬도 대한민국 과학사대입니다. 저한테 이 미션은 너무 쉽죠. 조기택은 콜? 아니 근데 미션 첫 번째 보기만 해도 모르겠는데. K 4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거북이 뉴스의 박성수 기자입니다. 아, 올라. 정국 입은 것만 보다가 이렇게 사복 입은 게 좀. 어떤 게 더 멋있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윤중의 적방이. 아, 그렇죠. 경찰이 그게 낫죠. 그 예전으로 이렇게 좀 돌아가 보면은 그 엄청 큰 마을이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이제 역전이 광장이걸랑 이게 그렇죠, 광장인데 네. 거기서 약도 팔고, 네. 동둥구리미도 팔고, 또 쉽게 얘기해서 그 서커스도 하고, 아, 별 사람들이 다 있었다고. 어떻게 이 동네 뭐 옛날 얘기까지 그렇게 세세하게 잘 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 사람이니까 그렇지. 여기서 살고. 그러니까 당연히 잘 알지. 첫 번째 미션이 그 텔 45의 비밀을 풀어라라고.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거기. 아,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 건물이 좀 특이하네. 굳이 얘기하면 뭐 옛날로 지금 적산가옥이라고 하는데. 적산이요? 예, 적산이라는 건 적이 아둔간 건물이다. 아, 진짜 오래됐다. 유리창에 글씨 쓸 때죠. 썬팅하기 전에. 그때 일본 지주가 네. 여기를 살았지. 아, 지주요? 네, 지주가 기록 보니까 한 11명이
네. 한 6천 명 되는 그 저 판교 그때 당시에 동면 사람들 쥐락펴락 한 거지. 조선 사람들은 와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래 먹을 거 없으니까 빌려달라고 오는 거지. 쌀 좀 주세요 해서 준 게 아니고 일본 말로 덴노 헤이까 반자이 내가 안 잊어버리는데 어른들이 얘기해가지고 그게 천황폐하 만세라는 거야.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해야 그나마 빌려주고 한국말로는 빌려주지도 않고 조선말로. 가슴 아픈 얘기다. 너무 굴욕을 줬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저기 텔. 네, 텔. 네, 텔 45. 텔 45. 네, 찾았습니다. 저거의 이제 그 비밀을 풀어야 되는데 텔 45는 전화번호는 아닌데 옛날에는 요새처럼 그 휴대폰이 아니고 전화를 딱 들면 교환이 받는 거예요 중간에. 여보세요 여기 45번인데 5번 좀 대주세요. 그러면 교환이 그 꽂는 거야. 요 건물 주조장, 양조장 이 건물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저 안에 네네. 그 달력 있다 박경사 한번 보면 나도 아까 봤는데 2000년도라고 달력이 마지막 걸려 있더라고. 네. 그때 이제 마지막 3대째인 그 아드님이 손자가 마지막 하고. 텔 45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첫 번째 미션 성공. 첫 번째 미션을 또 이렇게 걷더니 성공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박경사 그렇잖아요. 네. 노인네 끌고 다닐 게 아니라 밥은 먹여야지. 여름 별미죠. 건국수 비슷하더라고. 아우 걸쭉하네. 야 진하다. 진하다 진해. 입맛에 맞으시는지 모르겠네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콩물이 끝내줘요. 근데 여기 사장님 여기서 한 얼마 동안 이렇게 좀 영업을 하신 건가요? 저희 어머님이 장사하신 거는 여기서 40여 년 하셨고요. 저하고 집사람이 같이 이어서 한 거는 10년 해가지고 한 50여 년 정도 장사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어땠어요? 5일에 한 번씩 장이 쓸 때마다 이 주변 사람들이 장사해서 먹고 사는 그런 상권이었죠. 3대 우시장이었으니까 충남에서 오지거야 뭐 개가 돈을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진짜 그런데요? 진짜. 이렇게 배도 든든해졌으니까 이제 두 번째 미션을 좀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두 번째 미션이 뭐였더라? 엽서의 주인공을 찾아라. 이 엽서인데 스탬프 투어라고 그래가지고 네. 5군데 6군데 가서 도장 빡 찍어야 변사무소 가면 돼. 근데 이게 이 엽서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주인공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보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누가 그렸는지. 요 그림을 그린 친구를 내가 잘 알아. 그러면 저기를 마을을 샅샅이 다 둘러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별들의 고향 영화 옛날 장. 극장이었구나. 네, 걱정해요. 그림 그림. 화가 저기 있네. 여기 앉아 있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하다가 이런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된 건지 그 동기가 좀 궁금한데요. 원래 고향이 판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타 지역에 있다가 타 지역을 좀 이렇게 꾸미는 일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굳이 내가 왜 타 지역에서 이걸 꾸미고 있을까? 왜냐면 고향을 더 꾸미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고향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구나. 그림 근데 잘 그리셨다. 그럼 사실 그림이 따뜻해요. 그러니까. 판교 마을에 대한 희망사, 좀 바라는 점 같은 것이 혹시 있을까요? 이 건물들을 이렇게 엽서나 아니면 그런 벽화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이 건물 말고 이런 것들의 콘텐츠가 또 있구나 하면서 이걸로 인해 더 알려지면은 좀 부각이 되면 사람들한테 이게 또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해서 그 두 번째 미션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자, 미션 성공! 이제 마지막 미션이 이제 검은바위에서 인증샷인데요. 그래서 여기가 뭐 제주도도 아니고 이제 오다가다 좀 혹시나 있을까 해서 봤는데 없더라고요.
이거 검은 바위 있긴 있는 거예요? 그 박경사 뭐 CSI. 아 이거 경찰이죠, 경찰 과학수사대. 검은 바위 꼭 찾아봐. 나는 그냥 빠질게 그럼. 아니 가시지 마시고요. 혹시 못 찾으면은 그래도 나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아 CSI고 뭐고 나안 할래요. 나. 안 오긴 왜 아니요. 네. 일로 잠깐 올라봐. 어디래요? 일로 올라봐봐. 네. 올라와서 저쪽 한번 쳐다봐봐. 어디요? 저 대나무 숲이요? 아니지 이쪽에 한번 쳐다봐봐 저기. 아 저기 저 어떻게 찾아요? 알아봐요 저거를. 미션 성공. 판교 마을을 천천히 걷고 마을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바쁘게만 지내왔던 제 마음속에도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거북이 뉴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잊혀져가는 풍경들이 그리우시다면 서천 판교 마을로 놀러 오시면 어떨까요? 서천 판교 마을로 놀러 오세요. 영화 세트장 다녀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약간 느낌이 8월의 크리스마스 같은 맞아요. 그런 분위기. 정말 시간이 멈춘 마을이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그리운 풍경 다시 볼 수 있어. 옛날 추억도 좀 생각나고 그러는데 그 마을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발전을 해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주민들은 네,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이제 그나마 그 마을 분들이 그 대안을 찾은 게 그 있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 사람들을 좀 불러 모으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아까 보셨죠? 그 스탬프 투어라고 그래가지고 예스러움이 남아있는 건물들, 물건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스탬프를 찍으면은 이남수 우리 화백님께서 그 직접 그려서 만드신 요 엽서를 그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것도 아이디어 같아요. 네. 덕분에 그래서 구석구석 마을을 돌아볼 수 있을 것 그렇게, 같아요. 그렇게. 예. 그곳에 가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추억이 새록새록 그렇죠. 떠오르고 참 좋으시겠고요. 뭐 젊은 분들은 좀 새롭게 느껴지는 새로운 경험이 또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대표적인 것이 그 소재동 젊은 친구들이 그 카페 그다음에 뭐 이 조그마한 아주 옛날식 다방 네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진짜 예스름을 느낄 수 있는 게 그런 게 참 좋아요. 재밌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나이들도 추억거리만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도 가서 보면 참 좋은 거 좋아요. 예.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약간 예스러움, 복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레트로라고 하고 새로운 것들 뉴, 요게 이제 조합된 뉴트로. 레트로와 뉴가 합쳐진 뉴트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젊은 분들은 뭐 이런 뉴트로스러운 것들을 찾아서 다니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대요. 빙고. 뭐가요? 맞습니다. 네네. 그 요즘 이곳으로 출사를 나오는 젊은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많지. 제가 간 날도 그 주변에 그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서는 서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고 사진을 찍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저 그런 거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그 조용한 마을에 그 생기가 도는 것 같고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유일하게 서천에서는 인구가 지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거의 주는데 이 마을은 늘고 있군요. 근데 진짜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렇게. 예, 우리 농촌 마을의 인구가 늘고 있다는 인구가 얘기들. 늘고 예.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서 진짜 더 활기가 넘치는 그런 마을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 박성수 거북이 기자 옛 감성 충만한 소식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구석구석 마음 따뜻한 우리 동네 이야기 거북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옆집 아줌마도 앞집 아저씨도 듣고 싶은 이야기,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알콩달콩 오순도순 사는 이야기 거북이 초대석입니다. 네, 6월이 어떤 달입니까? 호국보훈의 달. 그렇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이잖아요. 네네. 오늘은 호국보훈의 달이 더욱 뜻깊게 느껴지실 그런 분들을 거북이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만나뵐게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는 국립대제 현충원의 가장 큰 머슴입니다. 예, 권율청입니다. 네. 현충원 바라기. 그리고 옆에 선생님. 현충원 착한 손
대전 봉사단 연합회 대표회장 김영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전 현충원은 몇 년도에 이게 설립이 된 건가요? 우리 현충원이 금년도가 40년이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 현충원의 센터에는 현충탑이 있어요. 네. 그 안에 저희 위패로 모시고 있는 분들이 4만 천여 분이에요. 지금 현재?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뭐냐면 바로 우리 민족사의 최대비고 6.25 전쟁 때 불과 20살 전후한 나이에 예, 목숨을 잃은 분들. 예. 그런데 희신은커녕 뼈 조각 하나도 못 찬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름 석자만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참 우리가 그런 분들의 그런 희생 속에 현재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 그 정신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묘역에는 네. 약 한 8만 9천여위. 예.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네, 독립운동. 또 6.25. 네. 그다음에 월남전. 예,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연평해 전오고 천안함, 연평도 보였죠. 참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한두 번씩 꼭 현충원에 들르는데요. 근데 예전에는 좀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였다면 요즘에는 좀 이렇게 열려있다는 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제 생각에 좀 예, 맞습니다. 맞나요? 예. 우리 현충원의 모토가 열린 현충원, 밝은 현충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건성만 유지가 되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찾아와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의상에 또 뭐 이런 것에 계속 신경을 쓰면 10번 올 거 한두 번 오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예. 그냥 자연스럽게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이 김영기 회장님은 이 봉사단체 회장님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현충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 같은데 어떻게? 전혀 상관이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있네. 매주 일요일 날 오후 3시면 그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봉사를 하러 갔지만 이제 현충원 뭐 그냥 유족처럼 가족처럼 지난주까지 140번 했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그러니까 현충원 지킴이 신분증을 해줘서 이 신분증을 이렇게 목에다 걸고 아주 상당한 저는 자부심을 멋진 일이시죠. 너무 멋있어요. 좀 멋있어요. 목걸이보다 더 빛나 보여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하는 봉사단이 와서 그곳에서 봉사를 하는데 네. 이제 제가 보니까 그 6월 달에만 이렇게 유독이 많이 몰리지. 봄의 달이니까 봄의 달이니까 저도 참 이렇게 양심이 딱 찔리는 게 딱 있는데요. 저희도 아이들 어렸을 때 꼭 6월 달에만 아이들하고 같이 그 묘비 닦는 봉사활동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도 갔어야 되는데 또 그때만 딱 갔던 게 너무 좀 아쉽기도 하고 좀 죄송스럽기도 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봉사를 하고 싶은데 현충원에 가서 무슨 봉사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니 얼마든지요. 어떤 게 있나요? 5번은 우리 현충원에 입구에 민원봉사실 거기에 등록을 해서 어떤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또는 조화 같은 게 이제 폐조화도 있어요. 예, 그런 거 수거하는 거. 뭐 우리 현충원에서 그 역할을 좀 줍니다. 그렇게 역할을 주는군요. 예. 관심만 있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할 일이 없는 얘기입니다. 것이 아니라. 예. 아니 그나저나 우리 김영기 회장님께서는 그간 봉사활동 하시면서 여러 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기억 남는 일 있으세요? 그 책으로 한 권을 써도 될 정도로 많은 스토리가 있죠. 네. 기근한 예로 얼마 전에 그 호줄 그 사고로 이제 돌아가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최종근 하산. 유족들이 매일 오십니다. 그냥 하루 오는 게 아니라 뭐 한 달, 두 달, 1년 저희가 그 묘역을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말을 붙일 수도 없을 정도로 같은 마음을 느끼고 그러는데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서로 이해하게 하지 않았는데 그분의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분들도 이분들이 뭔가 왜 항상 이렇게 쫓기 입고 왔다 갔다 하나 그게 어떤 때는 직원이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순수한 이게 민간 봉사자들이라 여러분들이 혹시 거리가 멀어서 못 오셔도 우리가 잘 이렇게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참 고맙다고 음료수도 주고. 회장님 말씀처럼 진짜 그런 대단하시네요. 네, 애도의 공간이고 멋진 공간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산책길 같은 것도 둘러보고 그런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떠신지? 보온 둘레길이
공식적으로 10.04km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둘레길이 2007년도부터 그 길을 처음 만들어 놨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짧게 예, 했었죠. 예. 2017년도 예. 4월달 예. 거의 10년에 걸쳐서 이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그 구간을 만드는 데는 국가 예산을 들어간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돈이 들어지지 않고 우리 직원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그냥 더 대단하네요. 예. 아, 우리 저 회장님도 그 현충원 자랑 우리 원장님 못하신 거 한번 해봐요. 코스 중에 그래. 보훈의 샘이라고 있어요. 예. 그것은 모타로 품지 않고 자연 발생제로 나오는 샘인데 전국적으로 또 가장 아주 물맛이 좋기로 그거는 물맛 진짜 끝내요. 네. 아주 진짜 그- 시청자 여러분 그저 대전 현충원 오시면은 그 물맛 안 보고 가시면은 대전 현충원 오신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최고. 흥분하시는 거 보니까 대전은 저랑이니까. 얼마나 현충원이 아름답냐면요. 사계절 꽃이 다 아주 만발합니다. 그래서 5월 달이면 앨범 사진 찍는 명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멋진 장소예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저기는 유족들만 가는 곳이다. 현충일 때만 가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올해가 대전 광문의 해입니다. 많은 전국에서 있는 분들이 사실은 대전을 찾아와 주셔야 되는데 그때 꼭 현충원을 오시면 야 정말로 잘했다. 현충원 둘레길을 한번 걷고 가면 건강도 좋아지고 힐링도 되고 또 걸으면서 많은 묘역을 보면 뭔가 가슴에 우리가 이분들이 희생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구나. 그런 것을 가슴에 안고 갑니다. 묘지인 만큼 그곳에서 조심할 것들은 또 좀 있잖아요. 예, 전 구역이 금연 구역이고 또 요즘 이제 다 애완견들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입장 불가인가요? 예, 불가하지는 않는데 뭐 끌고 다닌다든지 막 이렇게 뭐 끌어놓는다든지 이런 하여튼 그 추모 공간이니까 그 경건성 그런 것들은 지킬 것은 또 예절을 지키고 또 제수용품이나 이런 거 가지고 오고 한 것들은 다 자기들이 이렇게 가져가시는 그게 그 가져가요. 쓰레기를 버리면 국가 예산으로 못하면 이제 제가 가서 더 해야 되거든요. 이 고운 손으로. 우리 원장님께서는 오시는 분들께 어떤 이야기 이 자리에서 좀 전하고 싶으세요? 예, 우리 현충원이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거든요. 우리 현충원만큼 중요한 사회교육의 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현충원이 가르치는 메시지가 첫째가 국민 통합의 장이다.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했을 때 또 6.25 전쟁, 월남전 그런 분들의 정신은 대한민국이었어요. 이보다 대한민국이 없죠. 또 국가 통일의 장이에요. 하루속히 국가 통일을 이루어야 할 장을 보여줘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글로벌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참 선진적 대한민국이 만들어간다. 이런 곳으로 이렇게 우리 현충원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현충원이 열린 공간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개방되고 있다는 이야기들 참 새겨들을 만한 이야기 많이 있었고요. 그곳에서 공원 묘지의 정신은 길이되 많이들 우리 시민들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소식들 만나면서요, 이 엄청난 일을 해야만 나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 봉사로 실천하면은 그것도 또 일종의 나라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하나를 또 배우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꼭 만나 뵙겠습니다. 대충 400만의 이야기. 느리지만 끝까지 간다. 거북이 뉴스!